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평소랑 좀 다를 텐데, 첫 번째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갔고요. 두 번째는 제가 평소 집에서 하는 마이크가 아니고 서울에 와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미팅하러 노트북으로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마이크가 달라져서 목소리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미리미리 기억이 날 때 녹화를 해놔야 저희가 또 여러분한테 생생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미팅을 끝내고 숙소에 와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게이트.io에 대해서 방송할 거예요. 게이트.io 미드업을 제가 토요일날 아니다 금요일날 갔는데, 금요일날 이 게이트.io 미드업을 갔는데, 게이트.io 미드업이 생각보다는 저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물론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게이트.io는 좀 작은 미드업이었는데 갔던 이유는 제가 게이트.io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좋아한 거에 비하면 좀 많이 실망했다. 인 거고요. 제가 게이트.io를 좋아하는 게, 제가 회원 레벨이 VIP 4레벨이에요. 이게 적은 레벨이 아니거든요. 이게 50BTC 이상 거래를 한 사람이 VIP 4레벨 되는 거예요. 거래 수수료도 20% 할인이고, 저는 게이트가 비터일 때 초반서부터 사용해왔어요. 처음 이 거래소가 생길 때부터 사용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나름 각별히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미드업은 저에게는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라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그래서 게이트.io 미드업은 일단 먼저 팜플렛을 한번 볼게요. 팜플렛을 보면 일단 앞면에 글로벌 탑 20 블록체인 자산 거래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이 일단은 굉장히 아마추어틱, 약간 구글링 번역한 느낌 이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 미드업도 이게 몇 번째 미드업인지 모르겠지만 준비가 사실 많이 미흡했어요. 많이 미흡하고, 게이트.io 관계자분 한 분이 오시고,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아르바이트생들은 다 중국어밖에 못하는 분들이 오더라고요. 한 분이 한글을 할 줄 아는데, 그러니까 중국 사람인데 한글을 배운, 진짜 어설픈 한글 하시는 분이라가지고 좀 어려운 얘기 같은 건 대응을 못 하시고, 알바생들이 사실 교육도 이 블록체인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근데 되게 웃겼던 게, 게이트.io는 홍콩에 있고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 온 건데, 그러면 한국에 있는 한국말을 하는 알바생들을 고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알바생들 고용을 다 중국 사람을 한 거예요. 물론 중국 사람 고용할 수도 있는데 한국말이 되는 중국 애들을 데려와야지, 한국말을 하나도 모르는 중국 애들 데려오면 한국 사람들 와서 중국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영어도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첫 번째로 많이 실망을 했고, 그런 건 정말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팜플렛 수준에서도 사실 번역을 어떤 분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딱딱한 번역체가 전문적으로 번역하시는 분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을 좀 더 아시는 분이라면 조금 더 이제 구어체로 좀 편안하게 하셨을 텐데,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많이 실망을 했어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사 진행에 있어서도 모르겠어요. 돈을 별로 안 써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갔던 이유가 게이트.io에 대한 애정도 있지만 C2C 거래로 인해서 원화 거래가 가능하다 라는 광고를 해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궁금해서 갔어요. 그래서 방법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괜찮은 플랫폼 같아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단점은 제가 이제 처음에 첫 번째 준비 미흡한 거, 장점은 C2C 거래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C2C 거래의 아이디어까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까지만. 게이트.io 홈페이지를 보면 C2C 거래가 이제 생겼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요, 여러분의 은행 계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농협이면 농협, 뭐 신한이면 신한, 이름이랑 계좌 번호를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면 실제 게이트.io가 그거를 여러분의 계좌를 열어서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1,000원에 1 USDT를 판다고 쳐요, 제가. 근데 제가 USDT가 뭐 한 10,000개가 있어가지고 10,000개를 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를 제 친구가 저한테 사는 거예요. 게이트.io를 통해서 중개상이 되는 거죠. 약간 그 11번가나 그런 중고나라 느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고나라보다는 11번가나 아니면 옥션 이런 데나 G마켓 같이 중개인이 돼서 수수료를 받아요. 중간 수수료를.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이체를 하면 USDT가 여러분한테 가는 거예요. 사는 입장에서는. 파는 입장에서는 USDT를 여기 올려서 계약이 성사되면 제 USDT는 게이트.io에서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리고 만약에 제가 돈을 못 받았다 하면 승인을 안 해주면 돼요. 그럼 이게 안 가요. 그럼 산 사람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내가 돈을 분명히 보내는데 얘가 안 보내고 있어. 그럼 계좌로 얘네 열어서 확인도 못 하는데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게 30초인가 기한이 있어요. 뭐 기한 30분인가 30초인가 약간 기한이 있는데 그 특정 시간 안에 안 보내면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송한 내역을 해가지고 은행 계좌 해가지고 보낸 거를 하면 이 USDT는 잠기고 그거 이제 소송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증거를 가지고 얘도 난 진짜 보냈다 해서 전송 이런 걸 보낼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게이트.io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내 돈이 사기 맞을 그럴 가능성을 없애준다. 원천적으로 이런 거고 아이디어는 되게 좋아요. 일단 P2P 거래고 C2C라고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인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P2P라고 하니까 P2P에 더 가깝고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접속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접속을 하면 이제 KRW 나와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요 상인 이게 멀천트인데 이 멀천트 등록된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금요일날 멀천트 10명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멀천트 되면 뭐가 좋냐? 멀천트 되면 VIP 4레벨을 주겠대요, 바로. 근데 저는 이미 VIP 4레벨이잖아요. 멀천트를 등록해서 얻는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득이 없어서 그냥 등록을 안 했는데 이득이 없는 게 한 가지 이유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멀천트 등록 안 한 이유가 이게 KRW 현재 거래가 없는데 이 위안화는 중국 쪽은 거래가 꽤 많아요. 중국 쪽은 이렇게 P2P를 해서 사는 애들이 꽤 많은데 중국에서는 그게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코인은 사고 팔면 몇백만 원 수준이 아니고 보통 이제 이걸 갖다 현금하거나 이러면 이제 몇억 원 수준이 사실 많잖아요. 몇 억이나 뭐 몇천만 원 이런 게 많은데 몇백만 원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계속하면 뭐 한 달에 뭐 몇 억은 쉽게 그거를 거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경우에 여러분 은행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원화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멀천트, 그러니까 상인을 여러분이 한다면 계속 들어오는데 중국에서는 그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수익 근거가 없는 자금이 계속 들어올 경우 국세청 조사가 들어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1년에 1,000만 원이 넘으면 그러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파는 게 뭐 1,000만 원이 1년에 안 되면 뭐 상관이 없는데 1,000만 원이 넘으면 공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 뭐 1,000만 원이 뭐 좀 넘었다고 뭐 2,000만 원, 3,000만 원 됐다고 바로 조사가 들어오진 않지만 이게 몇억, 수십억 이렇게 되면 확실히 조사가 들어오고요. 1,000만 원이 넘으면 신고를 안 하면 어쨌든 불법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걸 안 하더라도 위험성은 있다.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 질문 코너에는 AMA 시간에는 질문을 제가 못했고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거라 생각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중국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서 자기는 한국에서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뭐 한국 로펌이랑 이걸 혹시 얘기해 본 적 있냐. 이런 거에 대한 고려는 안 해봤다. 그래서 그런 답변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되게 좋은 플랫폼이지만 한국의 특성을 조금 간과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거기까지 듣고 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게이트.io 미드업을 떠났습니다. 물론 그 뒤에
ICO 2개가 뭐 했는데, 저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게이트.io 거기 운영진이랑 얘기하는 것도 있었지만, 거기 뭐 듣고 걸렀냐면, 블록체인계에 여성 유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성 유저들에게는 프리세일에 참여할 때 남성 유저보다 10% 추가 보너스 주겠다라는 말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것도 오신 분이 스위스 분이던데 예, 그냥 거기서 걸렀습니다. 예. 아무튼 게이트.io에서의 이 미덥은 이 정도였고요. 역시나 소금 미덥은 너무 큰 기대를 안고 가면 안 된다 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래소인데 그냥 거래소 정도로 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C2C 거래는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점은 그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AMA에서도 나왔고 본인도 이제 말을 했는데 지금 세금을 매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이걸 쓰면 세금 없이 환전이 가능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뭐 그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